자, 81페이지. 자, 이제 증명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명제 처음 가르쳐 줄 때 명제는 어떤 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참거짓을 판별하는 단원이라고 그랬잖아. 맞잖아. 그 참거짓을 판별하는 과정이 증명이에요. 참인지 거짓인지 이해돼요? 판별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 명제 중에 정의라는 명제가 있고 명제 중에 정리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거 명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의는 많이 들어봤죠? 정의는 뭐죠? 뜻이에요. 뜻은 증명이 필요 있어 없어? 뜻을 증명하면 안 돼요. 뜻은 증명이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걸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예를 든 거야.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세 변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죠. 세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걸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하니? 안 하지. 왜? 세 선분으로 애초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삼각형이라고 부르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으로 일단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맞죠? 그걸 증명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뜻은 증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인 명제라 할지라도 증명하지 않아. 그냥 정의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뜻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정리가 뭐냐? 정리가 뭐냐면, 이걸 이제 잘 들어야 돼. 정리가 뭐냐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 된다는 거를 증명된 명제를 정리라고 해요. 선생님, 저희가요 수학 배울 때 정리 뒤에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무슨 공식 배운 적 있는데요? 그렇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 정리가 그 정리예요. 이 정리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왜 정리가 된 거죠? 증명이 됐으니까 정리라고 말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영어 정리 끝났어요? 정리가 뭐다? 그렇지. 증명된 명제. 증명된 명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는 거의 대부분 공식이겠죠? 우리가 공식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증명이 끝난 거야.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너는 그냥 써! 이거야. 그냥 사용해! 이거야.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81페이지에 있는 1번 박스는 해결이 된 거고, 자, 2번 박스를 보면 선생님이 어떤 거를 보통의 경우 많이 쓴다고 그랬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려고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서 원래는 진리집합 만들어가지고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집합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대체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어? 그렇지.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 대우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는 거예요. 명제의 진리집합은 만들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우의 진리집합은 만들기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81페이지 2번 박스의 1번 내용인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반드시 참이니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할 때 판별하기 어렵다면 대우를 이용해서 참거짓을 판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두 번째 또 이상한 말 등장했죠. 두 번째 이상한 말 등장했죠.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류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봐봐. 명제를 부정을 하는 거야. 명제를 부정을 해. 명제를 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증명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나타나. 그 오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자, 명제를 일단 부정을 했어. 명제를 부정한 상태에서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증명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모순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모순이 일어나면은 그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거든.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오류. 저건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오류가 등장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증명하는 과정 중에 모순이 일어나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부정을 했는데 부정을 한 명제가 거짓이라면,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라면, 부정하기 전에 명제는 어떻다는 거야? 맞다라는 얘기, 참이라는 거잖아. 명제를 부정해서 거짓이 된 건데, 그럼 원래 명제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그 중에 부정하는 방법, 역을 이용하는 방법, 역을 부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대우였죠. 지금 이거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우 썼죠? 부정하는 거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찌리집합 만들면 제일 편한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진짜 집합을 만들기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선택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를,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라는 명제를 증명해 보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그거 증명해 보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힘들지.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닌 건 아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엄청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뭐 대우를 구해서 증명해도 되고 부정해서 증명해도 되는데 대우도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정을 쓰는 거야. 그럼 부정은 뭐야? 루트 3은 유리수이다로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루트 3을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증명을 해. 그럼 증명하는 과정 중에 이상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럼 너 명제 틀렸잖아.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럼 원래 명제는 참여해야지.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비류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자, 우리가 실전 연습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더 추가로 배워야 되겠지만, 알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로 실전에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알았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다시 뭐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우리 일단 넘어가자. 실전은 나중에 또 연습할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84페이지 절대부등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암기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구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얘는 문자 숫자 다 바뀌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체를 암기해버리면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절대부등식을 먼저 설명하고 절대부등식이 되는 기본적인 부등식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알았죠?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였죠? 그렇지, 항등식이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항부등식 이거 아니야. 이거 제가 무식한 표현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왠지 막 절대값이랑 헷갈릴 것 같죠? 그럼 안 돼요. 알았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부른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을 배운다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원리 교재 8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명제에서 항상 성립하는 명제 이렇게 되겠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그냥 명제, 참인 명제가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앞으로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절대 부등식, 즉 참인 부등식을 우리가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는 다 뭐죠? 부등호가 있으니까 범위잖아. 그치? 그 범위 내에서 뭘 찾으라는 걸까요? 최대 최소 찾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우리가 부등호를 왜 사용하느냐?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범위를 설정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고? 그 범위의 최대나 최소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해결할 수 포커스를 맞출 때 어디다 맞춰야 돼? 부등식 문제야. 또는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야. 내가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거나 또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범위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게 될 절대부등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증명된 명제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미 풀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풀어져 있는 부등식을 우리는 그냥 답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요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께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단원이 그냥 암기하면 엄청나게 어려워. 이 단원 자체를 암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대로 부등식은 왜 나오는 거야? 범위 세팅한다고 그랬지. 부등호가 있다는 건 범위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범위가 있는 문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라고? 그렇지,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겠더라고. 그럼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들, 절대부등식을 쓸 수 있다면 완전 우리는 땡큐겠죠. 그럼 그런 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겠다. 다음 시간. 지금 다 죽으려고 하니까. 미쳐버리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심어주겠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들 했어요.